못한다는 그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있겠고 또 그 당시가 또 위교 사회였잖아요 조선이. 네. 그러니까 뭐 불교책 그냥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불교책이니까 뭐 팔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김진명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이제 붙여가지고 소설화시켰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또 구텐베르크의 활자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옛날에.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하고 뭐 고려의 금속 활자하고 제조 방법이 다르다 그랬는데 네. 그 요즘 예전에는 몰랐었어요. 요즘에는 현미경이 나오고 분석을 하니까 네. 그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활자 어떤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그 이제 주물살을 만들어 모래에다가 해가지고 했던 방법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혹시 지인들한테 읽어보라고 추천할 만한지? 직진은 좀 추천할 만해요. 직진 읽을만해요? 약간 좀 이상한 추리 소설 비슷한 게 네. 좀 말하자면 직진은 어떤 교수가 또 죽어요. 스토리가 재밌긴 한가 보네요. 네네. 그 죽음의 실체를 파헤치는 게 그 중심에 직지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뭐 어떻게 보면 교황청 어떤 것도 이렇게 얽혀 있고 그렇게 나와있고요. 좀 이지성의 에이트는 약간은 그래도 추천은 조금 읽어볼 만은 한데 그래도 네. 사실 이게 인공지능 이야기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을 1도 모르는 네. 인공지능 모달이라 해야 되나? 네. 예, 그런 사람은 이걸 읽었을 때는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데 네. 아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또 뭐 왓슨이 뭐 네. 해가지고 의사를 대체된다 그러는데 지금 왓슨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왓슨이 지금 적자투성이라 가지고 네. 왓슨이 지금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중단하니만이 하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네. TMI입니다. 그런 게 한편 생각 드는 게 이런 인공지능이 또 콩코드 선례를 밟지 않는가. 네. 너무 세련된 기술인데 비용 대비 이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장되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사실 뭐 콩코드가 그때는 좋았죠. 네.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라이브 에이드 때 네. 가수가 런던에서 부르고 콩코드 타가지고 네.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공연했다는 게 네. 있었어요. 그게 콩코드기 때문에 가능한데 반대로 말하면 그건 비쌌죠. 네, 가격이. 그렇죠. 가격 대비 수익성이 안 나니까. 네, 좌석 이코노미에다가 가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을 네. 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또 이제 거의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메인작이라고 좀 하기 그렇지만 주된 지금 일상이 작가의 일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이 삶에 지금 만족을 하시고 계시나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전 직장이 훨씬 난다는 걸 사실인 게 왜냐하면 월급은 제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맞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좀 편하죠. 물론 이런 독자들한테 평가는 받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안 보면 되니까 직장 생활할 때 상사는 봐야 되니까 맨날 보기 싫어도 직장 대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인적 데이터 그 직장 조직 생활에서의 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덜해서 좋다. 근데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글쓰기 뭐 책쓰기 특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가로서 또 가지치는 건 단점이 많은 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아니고. 지금 글쓰기 특강은 어떻게 지금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나요? 모집하고 계시나요? 지금 모집하고 있고 일기는 끝났고요. 대략적으로 글쓰기 특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글쓰기 특강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드림공작소 출판사에서 출간을 보장을 해줘요. 물론 글이 좋으면 제가 다른 출판사에 넘길 수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축구에서 만약에 뭐 아약스다 그러면 맨유나 이런 쪽에 맨유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이런 쪽에 비싼 돈 줄게 하면 저는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초보 작가는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글쓰기 관련 카페 하나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한번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 제가 만든 카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명의를 제가 이전받은 카페인데요. 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글이 지금 거의 500개 가까이가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카페가 활성화 안 됐는데 계속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해요. 그 카페 통해서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독서도 되고 뭐 기타 다른 것도 좀 네. 하려고 해요. 그 카페 이름이 지금 뭐죠? 네. 네이버 카페죠? 네. 네이버에 예. 차석호의 인문학 독서 책 쓰기. 아 차석호의 인문학 독서 글쓰기. 네. 아 맞아요. 책 쓰기. 아 책 쓰기. 네. 차석호의 인문학 독서 책 쓰기. 네. 아 그 카페입니다. 네. 하나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네. 하나는 제가 자소서 컨설팅도 하려고 해요. 아 자소서 컨설팅요. 네. 자기소개서 컨설팅 네네. 말씀이죠. 보통 그러면 뭐 당연히 자기소개서라면 일반 대학생들 위주로 보통 하시겠네요. 아니면 취준생들 위주로. 취준생들도 네. 네. 거기에서 그럼 그걸 카페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강좌를 따로 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뭐 이제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하는 거죠. 카페에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시구나. 네. 혹시 작가라는 직업을 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 그걸 하라고 이렇게 선뜻 권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투잡으로 하면 괜찮다. 투잡? 네. 아, 왜냐면 인정은 있어야 되고. 예.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작가라도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이상은 네. 작가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출판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잡이라면 작가를 메인으로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세컨을 작가로 하라는 거죠. 뭐 직장인 세컨 작가로 할수 그렇죠. 무조건 작가는 예. 직장인이라고 세컨을 작가로 하고 예. 알바가 사실은 세컨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쨌든 이제 작가만으로는 작가라는 그 네. 하나의 직함만으로는 삶을 네. 살아가기 좀 어려우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또 이렇게 하나 더 저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혹시 차석호 작가님에게 역사란? 역사라는 네. 사실은 제가 역사에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아 정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네. 역사는 관심이 없었고요. 네. 역사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역사 선생님이 여자였나요? 아줌마였는데 네. 농담을 치면 잘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가지셨나요? 워낙 역사를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했던 게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네. 그때가 저 한국 근현대사였는데 네. 그때 교수님을 또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 이제 현대사만 이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4.19, 5.16 얘기를 네. 사실 그분이 60학번이에요. 60? 예. 와, 60이면 언제적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거 4.19 때는 대학생이었고 5.16 때는 강제로 군대 끌려가지고 했으니까 그 느낌을 얘기를 해줘. 뭐 계속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또 가장 컸던 게 네. 유튜버가 활성화되었으니까 설민석 쌤 강의랑 네. 그 최태성 네, 쌤 최태성. 강의, 네. 네. 강의를 많이 보고 좀 관심 많이 가졌어요. 아, 그렇죠. 저는 원래 역사를 워낙 좋아하시고 책 쓰실 때마다 이 역사에 대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차용을 많이 해가지고 발췌한 부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역사에 어떤 이렇게 흥미가 좀 깊으신 건 아니신가. 최근의 일이고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냥 여쭤봤어요. 네네. 궁금해서. 사실 근데 작가님이 책을 이렇게 어떻게 저는 세 권이나 내시니까 일단 그 네 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대단해 보이세요. 사실은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 뭐 누구는 혹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책 나도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써보세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런 거죠. 네. 뭐 스포츠 회사 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데 네. 자기 뛰면 못 뛰잖아요. 네. 네. 이게 뭐 글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글도 뭐 그저 그렇네 이렇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글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글 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 대단하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평가할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신 겁니다. 사실 글 쓰는 게 네.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취준생들을 보면 네. 직장인들 보고서 쓰는 거나 네. 자소서 쓰는 것도 사실 몇 장 안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저도 써봤지만 네, 그렇죠. 한번 뭐 그렇구나. 과장이 딱 한마디 했어. 우리 부서에 네.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 네. 너무 글을 못 쓴다고 전부 다. 네. 아니, 막내가 84년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 조크를 또 받아들이지 못했네 제가. 다저 국민학교 나왔어요. 전부 다 국민학교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 없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네. 네. 조크였네. 네, 다 국민학교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명도 없었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네,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 졸업 앨범에 국민학교로 찍힌 건 초등학교로 찍힌 사람이 없었어요. 어, 전부 다 국민학교였지. 그러셨구나. 예. 그럼 이제 뭐 끝으로 네. 혹시 작가님이 뭐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좀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책을 안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옛날부터 책은 안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이랑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 이래로 왜냐면 글자를 알아야 책을 읽잖아요. 원래 책 읽은 사람은 적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거 한번 배우려면 힘들어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라틴어였고. 맞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었던 시절이 없었네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아 그렇네요. 네. 그 책 많이 읽었던 게 사실은 최근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아마 지금 현대 시대는 또 아마 책도 많이 안 읽게 될 거예요. 아마 책 읽는 게 아마 좀 특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더더욱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조성, 예술성, 사회성.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네. 키워드 세 개를 네. 꼽자면 네.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책밖에 없죠. 인간이.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밖에서 직접 경험을 많이 네. 해도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요? 소양을? 어떻게 보면 좀 한계는 있죠. 책도 한계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걸 이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음. 뭐 이게 상호 보완을 하는 거지. 네.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책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네. 저는 굳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그런 걸 얻었는데 책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실제로 봤을 때는 네. 차라리 뭐 노래를 부르던가 네. 춤을 추던가 네. 아니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뭐 게임을 하던가 네. 이런 걸 해도 아까 말씀하신 세계 뭐라고 하셨죠? 창조성? 네. 예술성, 사회성. 예, 예술성, 사회성이요. 사회성 하는 게 네. 있었는데 네. 또 뭐 있었죠? 예술성, 사회성. 창조성, 예술성, 사회성. 창조성. 그러니까 이 예술성, 사회성, 창조성은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저는 함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책 읽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네. 사실 책을 안 읽어도 이 정도는 밖에서 뭐 대신 집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되겠죠. 네네. 타인과 교류를 할 수 없다면 타인과 교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활동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책을 겸비한다면 더 좋겠지만 좀 어떤 겸비성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뭐 직접 경험을 하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네. 또 묻고 답하는 게 또 한계가 있는데 책은 또 그 한계는 없잖아요. 묻고 답하고 하는데 또 그렇구나. 이 책이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각을 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금지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래 들어가지고 장자크 루소가 사실은 네. 원래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써야 되는데 책을 네. 불어로 썼어요. 그 불어로 쓴 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하고 사회계약론이니까 프랑스 사람 다 읽어버리니까 네. 그때 그게 일어났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아, 그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초가 책이다. 네, 책이 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불어로 된 게 나와보니까 일반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 권력자들의 네.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다.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금지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불온서적.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이 어떤 거요? 뭐죠? 90년생이 온다. 진중군용이랑. 네. 저도 좀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네. 2배 차이 나더라고요. 네. 와, 7,000원. 네. 그런 세상이 군대를 가야 되나? 책을 읽으려면 어차피 싸니까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군대도 책을 저 때는 많이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뭐 병장 때나 대학 있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로 아니 책을 한번 해. 네. 자, 네. 둘, 셋. 책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1년 100권 독서법 자석호 저자님을 초빙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